우리는 느리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침의 전쟁. 아빠, 내 양말 어디 있어요? 아침 햇살이 거실 창문으로 쏟아지는데 집안은 이미 전쟁터처럼 시끄러웠다. 중학생인 선우는 소파 옆에 쪼그리고 앉아 한쪽 양말을 들고 다른 한쪽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다. 그거 내 방에 있는 거 아니야? 아빠가 신문을 넘기며 태연하게 말했다. 하지만 선우는 이미 10번째로 방을 뒤졌다고 주장했다. 주방에서는 엄마가 커피를 홀짝거리며 말했다. 그냥 다른 양말 신으면 되잖아. 어차피 아무도 내 발을 안 본다고. 엄마, 그건 너무 잔인해요. 선우가 절규했다. 그 옆에서 고등학생인 선미는 거울 앞에서 고데기를 돌리며 조용히 말했다. 선우야, 패션이란 디테일이야. 양말이 다르면 하루가 엉망이 될 수도 있어. 뭐? 선미 누나, 지금 누구 편이에요? 그러는 사이 아빠는 아침 식탁에서 고개를 들며 무심히 말했다. 사실 내 양말 내가 신은 거 같은데. 선우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아빠. 엄마는 크게 웃음을 터뜨리며 도마 위에서 샐러드를 다듬고 있었다. 아휴, 너희들 덕분에 매일 아침이 드라마네. 이 집의 규칙. 절대 평범하지 않다. 모든 일은 대화로 해결한다. 적어도 시도는 한다. 서로를 미워하는 척하면서 사랑한다. 그렇게 아침부터 오당탕탕한 소동이 벌어졌지만 이 가족에게는 늘 그렇듯 따뜻함이 가득했다. 자, 다들 나가자. 지각하면 너희 학교 선생님들이 또 전화하신다. 엄마가 외치며 등 떠밀듯 모두를 현관으로 몰아냈다. 결국 선우는 아빠가 신은 양말을 되찾았고 선미는 고데기로 머리를 완벽하게 정리한 뒤 미소 지으며 현관문을 나섰다. 그리고 아빠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다음엔 빨간색 양말을 신어야겠군. 가족 회의라는 이름의 전투. 그날 저녁. 집안은 아침과는 또 다른 에너지로 활기를 띠고 있었다. 저녁 식탁 위에는 김치찌개와 생선구이가 한가득 놓여 있었고 온 가족이 둘러앉았다. 하지만 이 가족의 저녁 식사는 단순히 밥을 먹는 시간이 아니었다. 가족 회의라는 이름 아래 각자의 하루와 고민을 털어놓는 시간이었다. 오늘 회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선우가 입에 밥을 물고 물었다. 아빠의 양말 도둑질 문제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선미가 쿡쿡 웃으며 선우를 놀렸다. 도둑질이라니. 아빠는 공유 경제를 실천한 거야? 너희 세대가 좋아하는 거잖아. 아빠가 어이없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엄마는 젓가락을 탁탁 두드리며 대화를 정리하려 했다. 오늘의 진짜 주제는 다음 주말 가족 여행이야. 어디 갈지 정해야 해. 여행? 우리 이번에도 산속 펜션 가는 거예요? 선우가 실망한 표정으로 물었다. 거기 인터넷도 안 돼요. 그게 포인트야. 아빠는 엄숙한 얼굴로 말했다. 인터넷 없는 자연 속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느껴야 한다고. 근데 지난번에 아빠가 제일 먼저 핸드폰 찾지 않았어요? 선미가 날카롭게 지적했다.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었다. 맞아. 그리고 그 핸드폰으로 게임까지 했지. 아무튼 아빠가 헛기침을 하며 화제를 돌렸다.
이번엔 새로운 곳으로 가자고. 바다로 가는 건 어때? 바다요. 선우와 선미가 동시에 외쳤다. 선미는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다. 좋아요. 바다는 사진 찍기도 좋고, 친구들한테 자랑도 할 수 있어요. 선우는 고개를 갸웃했다. 근데 바다에 가면 뭐 해요? 그냥 놀기만 해요? 놀기만 하지 않지. 아빠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는 조개를 잡고, 바비큐를 하고, 모래성도 만들 거야. 모래성은 제가 초등학생 때 마지막으로 만든 것 같은데요. 선우가 작게 중얼거렸다. 엄마는 웃으며 선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우리 다 같이 만들면 재미있을 거야. 그렇게 가족 회의는 바다 여행이라는 결론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실제로 계획을 세우는 과정은 또 다른 난관이었다. 그럼 누가 짐 싸요? 선미가 물었다. 당연히 내가 해, 아빠가 말했다. 왜요? 너희 엄마와 나는 너무 바빠. 그리고 내가 짐 정리를 제일 잘하잖아. 그건 제가 깔끔한 성격이라서 그런 거지. 이런 일에 쓰라고 만든 건 아니에요. 가족 회의는 끝났지만 대화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이 가족은 서로 티격태격하면서도 묘하게 균형을 맞추는 독특한 방식으로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 그리고 아빠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번에는 정말 모래성을 최고로 만들어야겠어. 내 이름을 역사에 남길 모래성으로. 뭐라고요? 아빠, 선우가 물었지만 아빠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준비의 미학과 예상치 못한 사건. 바다로 떠나는 주말이 다가오자 가족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준비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 집에서 준비란 단어는 곧 혼란을 의미했다. 선우야. 낚시 도구는 챙겼어? 아빠가 큰 소리로 물었다. 낚시 도구요? 우리 그런 거 해요. 선우는 게임 콘솔을 챙기면서 대답했다. 낚시가 바다 여행의 꽃이지. 내가 물고기를 잡으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회를 떠먹을 수 있어. 그럼 아빠는 뭐 해요? 나는 감독이지. 낚시를 제대로 하는지 지켜보는 역할. 이게 무슨 논리예요? 선우는 한숨을 쉬며 낚시 도구를 억지로 가방에 넣었다. 한편 선미는 방에서 가방을 싸는 중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가방에는 옷보다 화장품과 사진 찍기 위한 소품들이 가득했다. 선미야. 너 이 많은 걸 다 가져갈 거야? 엄마가 방문을 열며 물었다. 물론이죠. 엄마. 바다는 인생샷 찍기 딱 좋은 장소잖아요. 제가 계획한 포즈만 해도 10가지 넘는다고요. 엄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다. 이러다 너희 아빠 모래성 만드는 것까지 배경에 넣겠네. 그건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선미가 활짝 웃었다. 그렇게 각자의 방식으로 짐을 챙기던 가족들은 출발 하루 전 예상치 못한 사건을 맞이했다. 여보. 우리 차 고장 났어. 아빠가 손에 자동차 매뉴얼을 들고 나타났다. 뭐라고요? 그럼 바다에 어떻게 가요? 엄마가 깜짝 놀라 물었다. 수리점에 전화했는데 주말까지 고치기 어렵대. 우리가 직접 고치지 않는 한 방법이 없대. 직접 고친다고요? 당신이요?
엄마는 믿기 힘들다는 표정으로 아빠를 쳐다봤다. 왜? 나도 옛날에 자전거 타이어는 스스로 고쳤다고. 그게 언제인데요? 당신 중학생 때 아니에요? 결국 가족들은 차를 어떻게든 고치기로 결심했다. 선우는 공구를 들고 아빠 옆에서 조수 역할을 맡았고, 선미는 차 뒤에서 웃으며 핸드폰으로 모든 장면을 기록했다. 이거 나중에 엄마랑 선우랑 보라고 편집해서 올릴게요. 제목은 아빠의 도전, 자동차 정비. 선미야. 그만 웃고 와서 도와. 엄마가 소리쳤지만 선미는 카메라를 놓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차가 천천히 엔진을 돌리기 시작했다. 됐다. 내가 해냈어. 아빠가 땀에 젖은 채 외쳤다. 당신이 아니라 선우가 고친 것 같은데요. 엄마가 조용히 말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우리가 팀워크로 해냈다는 거지. 아빠는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가족들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비록 여행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이 가족만의 독특한 에피소드가 또 하나 추가되었다. 바다에서의 첫날. 드디어 주말 아침. 가족들은 차에 올라타고 바다로 떠났다. 차 안은 아빠가 좋아하는 80년대 팝송과 선우와 선미의 투닥거리는 소리로 가득했다. 아빠. 이 노래는 너무 오래된 거 아니에요? 선미가 고개를 젓더니 자신의 이어폰을 끼려고 했다. 이 노래가 왜 오래됐어? 명곡은 시대를 초월하는 거야. 아빠가 흥얼거리며 운전대를 잡았다. 근데 아빠. 박자 틀렸어요. 선우가 옆에서 깔깔대며 웃었다. 엄마는 뒷좌석에서 두 아이를 보며 말했다. 조용히 좀 해. 너희들이 그렇게 시끄러우면 우리가 바다에 도착하기도 전에 지치겠어. 몇 시간 후 가족들은 마침내 바닷가에 도착했다. 푸른 물결과 끝없이 펼쳐진 하얀 모래사장이 눈앞에 펼쳐졌다. 우와. 진짜 예쁘다. 선미는 핸드폰을 꺼내며 감탄했다. 이건 인생샷의 완벽한 장소야. 선우는 맨발로 모래 위를 뛰어다니며 외쳤다. 너무 좋아. 진짜 바다다. 아빠는 손을 허리에 얹고 당당하게 말했다. 이제부터 우리 가족의 모래성을 시작하자. 계획은 이미 세워놨어. 계획이요? 엄마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그렇지. 여기에 성벽을 만들고, 여기엔 탑을 세우고, 이쪽에는 해자까지 만들 거야. 아빠. 너무 진지한 거 아니에요? 선미가 웃으며 말했다. 예술은 진지해야 해. 아빠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온 가족은 모래성을 만드는데 전념했다. 선우는 해자를 파고, 선미는 탑을 쌓았다. 아빠는 손으로 성벽을 다듬으면서 계속 지시를 내렸다. 선우. 해자가 너무 좁아. 좀 더 넓게 파. 선미. 탑의 각도를 조금만 더 세우면 좋겠어. 아빠. 그만 좀 잔소리해요. 우리가 예술가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피곤해요. 선미가 웃으면서 소리쳤다. 엄마는 한쪽에서 선크림을 바르며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말했다. 우리 가족 진짜 웃기다. 이 정도면 모래성 하나에 다들 목숨 걸었네. 결국
1시간이 지나자 가족들은 작품을 완성했다. 거대한 모래성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고 지나가던 아이들까지 우와를 외치며 가까이 다가왔다. 봐라. 이게 바로 우리 가족의 협동심이다. 아빠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그 순간 파도가 몰려와 모래성을 덮어버렸다. 아빠. 협동심이 파도 앞에 졌어요. 선우가 중얼거리자 모두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다. 비록 모래성은 사라졌지만 가족들은 그 순간을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모래성보다 더 소중한 건 함께했던 시간이었으니까. 엄마가 말했다. 이제 모래성은 끝났으니까. 다음은 바비큐 파티야. 다들 배고프지? 와. 바비큐. 선우와 선미는 동시에 외쳤다. 그렇게 가족의 바닷가 첫날은 끝없는 웃음과 따뜻함으로 가득 채워졌다. 바다에서의 두 번째 날, 뜻밖의 모험. 바닷가에서의 첫날이 끝나고 가족들은 바비큐 파티와 함께 밤을 보냈다. 바다의 파도 소리를 들으며 숙소에서 꿀잠을 잔 뒤 두 번째 날 아침이 밝았다. 오늘은 뭐 할 거야? 선우가 졸린 눈으로 말했다. 그는 아직도 어제 바비큐를 먹고 배부른 상태였다. 오늘은 바다에서 모험을 할 거야. 아빠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는 이미 모자와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다. 모험? 또 무슨 황당한 걸 하려고요? 선미가 물었다. 우리가 직접 고기를 잡아올 거야. 낚시도 하고, 그물도 던지고, 필요하면 바다 속으로 뛰어들어. 뛰어들어요? 선우가 놀라며 물었다. 아빠. 저는 수영 잘 못하는데요. 걱정 마, 나만 믿어. 아빠는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엄마는 아빠를 한번 쳐다보더니 말했다. 지난번에 당신이 믿으라고 해서 캠핑 갔다가 텐트 못 치고 차 안에서 잔 거 기억나? 이번엔 달라. 이번엔 계획도 있고 도구도 완벽해. 아빠는 힘차게 대답하며 낚싯대와 작은 그물을 들고 있었다. 가족은 근처 작은 항구로 이동해 배를 빌렸다. 그 배는 생각보다 작고 낡았지만 아빠는 모험의 시작은 소박해야 해 라고 외쳤다. 저 배가 괜찮을까요? 선미는 살짝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물론이지. 바다를 정복하려면 이런 배가 딱이야. 아빠는 자신 있게 대답했다. 배가 바다로 나아가자 선우는 신기한 듯 바닷물을 손으로 만지며 말했다. 우와. 이거 진짜 좋다. 바다 위에서 노는 게 이렇게 재밌을 줄 몰랐어. 아빠는 낚싯대를 들고 바다 한가운데에 던졌다. 이제 곧 큰 물고기를 잡을 거야. 기다려봐. 하지만 30분이 지나도 낚싯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아빠. 물고기들은 어디 갔어요? 다 점심 먹으러 갔나요? 선우가 웃으며 물었다. 인내가 중요해. 진정한 어부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해. 아빠는 땀을 닦으며 대답했다. 그때 갑자기 선미가 배 옆에서 뭔가를 발견했다. 저기 뭐야? 뭔가 반짝이는 것 같아. 모두가 배 옆을 내려다보자. 작은 금빛 물체가 물속에서 빛나고 있었다. 보물인가? 아빠의 눈이 반짝였다. 보물이 아니라 쓰레기일지도 몰라요.
엄마는 현실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아빠는 이미 물속으로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 가족들은 아빠가 힘겹게 물체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지켜봤다. 결국 아빠가 끌어올린 것은 작은 금속 캔이었다. 이게 뭐야? 선미가 실망한 표정으로 말했다. 글쎄, 빈 캔이지만.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 거야. 아빠는 캔을 흔들며 말했다. 무슨 교훈인데요? 선우가 물었다. 바다 속에서 보물만 찾으려 하지 말고 쓰레기도 치우라는 뜻이지.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고 엄마는 그래도 환경을 지키는 건 좋은 일이네 라고 말했다. 그날 오후 가족은 낚시 대신 바다에서 물놀이를 즐기며 하루를 보냈다. 선미는 사진을 찍고 선우는 파도 속에서 뛰어놀았으며 아빠는 작은 쓰레기들을 주우며 환경전사가 되었다고 외쳤다. 결국 두 번째 날도 이 가족답게 뜻밖의 모험과 웃음으로 가득 찬 하루가 되었다. 해변의 불청객과 가족의 협동. 바다에서의 두 번째 날이 끝나고 가족들은 해변 근처의 작은 마을을 둘러보기로 했다. 마을 사람들은 친절했고 소박한 시장에는 신선한 해산물과 다양한 기념품들이 가득했다. 엄마, 저희 이 조개 목걸이 사면 안 돼요? 선미는 진열대에 걸린 반짝이는 조개 목걸이를 보며 물었다. 어제도 뭔가 샀잖아. 이번엔 그냥 구경만 하자. 엄마가 웃으며 말했다. 그때 선우가 갑자기 시장 한쪽에서 소리를 질렀다. 엄마, 아빠, 여기 오세요. 모두가 달려가 보니 선우는 작은 상자 안에 들어있는 새끼 강아지를 보고 있었다. 귀엽다. 우리 강아지 한 마리 키우면 안 돼요? 선우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강아지? 너 학교 다니느라 바빠서 밥 줄 시간도 없잖아. 엄마가 현실적인 이유를 들며 말렸다. 아빠, 저희 집에서 키우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선우가 아빠를 바라봤다. 글쎄, 강아지는 책임감이 필요한데. 너 정말 할 수 있어? 아빠는 엄숙하게 물었다. 선우는 잠시 고민하다가 작게 말했다. 그래도 너무 귀여워요. 마을을 둘러본 후 가족은 해변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다. 오늘의 메뉴는 시장에서 산 신선한 해산물로 만든 해물탕이었다.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선미가 국물을 한 입 먹고 감탄했다. 그럼 내가 직접 고른 재료로 만든 거니까. 아빠는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 순간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야, 저게 뭐야? 선미가 손가락으로 해변을 가리키며 외쳤다. 모래 위에서 커다란 갈색 개가 느릿느릿 움직이고 있었다. 개가 왜 이렇게 커요? 선우는 놀란 얼굴로 말했다. 이건 아마 코코넛 크랩일 거야. 해변에서 자주 볼 수 있어. 아빠가 전문가처럼 설명했다. 근데 왜 우리 쪽으로 오고 있죠? 선미는 뒤로 물러났다. 걔는 점점 가족들이 있는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아빠, 빨리 어떻게 해봐요? 선우가 소리쳤다. 내가 뭐 어쩌라고. 아빠는 당황하며 소리를 질렀다. 걔는 느릿느릿하지만
확실히 가족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고 모두가 혼란에 빠졌다. 엄마가 젓가락을 들고 말했다. 우리가 만든 해물탕 냄새를 맡고 온 것 같아. 빨리 뭔가 해야 해. 그럼 이걸로 유인해볼까? 아빠는 그릇에 남은 조개 껍데기를 들고 개를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려 했다. 개는 껍데기를 따라가며 방향을 바꿨다. 가족들은 한숨을 쉬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와, 우리 진짜 팀워크 좋다, 선미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 하지만 다음부터는 음식을 바다 가까이에 두지 말자, 엄마가 단호하게 말했다. 밤이 되어 가족들은 텐트를 치고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았다. 아빠는 기타를 꺼내며 말했다. 이제 우리의 바다 여행을 기념하며 노래 한 곡 하자. 아빠. 기타 칠 줄 알아요? 선우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물론이지. 대학 시절에 밴드까지 했다고. 하지만 아빠가 기타 줄을 몇 번 튕기자 이상한 소리가 났다. 아빠.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귀가 아파요. 선미가 웃음을 참으며 말했다. 기타 줄이 약간 늘어난 것 같네. 다음엔 제대로 준비해 올게. 아빠는 머쓱한 얼굴로 말했다. 가족들은 웃음소리로 밤을 가득 채웠다. 비록 해변에서 작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은 이 가족에게 또 하나의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다. 여행의 마지막 날과 뜻밖의 선물. 여행의 마지막 날 아침. 해변에는 부드러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가족들은 텐트에서 나와 조용히 아침 공기를 마시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니 아쉬워요. 선미가 모래 위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러게. 그래도 이번 여행은 정말 잊을 수 없을 거야. 선우가 선미 옆에 앉으며 동의했다. 그럼. 마지막 날은 특별하게 보내야지. 아빠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선언했다. 오늘은 가족 대항전을 할 거야. 가족 대항전이요? 또 이상한 게임 하자는 거 아니죠? 선미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아니야. 이번엔 정말 재밌는 거야. 모래성 대회. 모래성은 이미 어제 다 지었잖아요. 선우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이번엔 각자 팀을 나눠서 누가 더 멋진 모래성을 짓는지 경쟁하는 거야. 아빠는 손뼉을 치며 아이디어를 밀어붙였다. 좋아요. 그럼 엄마랑 저는 팀이에요. 선미가 엄마 옆으로 다가갔다. 그럼 나랑 선우가 한 팀이네. 우리 팀 이름은 파도의 왕이다. 아빠가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이름은 멋진데.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선우는 아빠를 힐끔 쳐다보며 작게 웃었다. 모래성 대회가 시작되었다. 엄마와 선미는 섬세하고 화려한 디자인으로 바다 요정의 성을 만들고 있었고, 아빠와 선우는 거대한 성벽과 해자로 둘러싸인 중세풍의 성을 만들고 있었다. 엄마. 여기에 조개 껍데기로 장식하면 더 예쁠 것 같아요. 선미가 아이디어를 내며 조개를 모아왔다. 좋아. 우리는 아름다움으로 승부하자. 엄마는 조심스럽게 조개 껍데기를 성의 탑 위에 올렸다. 한편. 아빠는 삽으로 모래를 퍼내며 말했다. 선우야. 이쪽 해자를 더 깊게 파. 우리의 방어는 철벽이어야 해. 아빠. 해자보다 성을 더 튼튼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선우는 웃음을 참으며 물었다.
시간이 지나고 두 팀의 작품은 점점 완성에 가까워졌다. 주변을 지나가던 관광객들도 흥미롭게 지켜보며 사진을 찍었다. 와, 정말 멋지다. 한 아이가 감탄하며 말했다.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아빠가 아이에게 물었다. 다 예뻐요. 아이는 웃으며 대답했다. 모래성을 완성한 후 가족들은 결과를 함께 보기 위해 모였다. 좋아. 이제 누가 이겼는지 투표로 정하자. 아빠가 말했다. 근데 투표할 사람이 우리밖에 없잖아요. 엄마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맞아. 그러니까 결론은 모두가 승리자라는 거지. 아빠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 그렇게 하면 재미없잖아요. 선미와 선우는 동시에 외쳤다. 그날 오후 가족은 바다를 한 번 더 둘러본 후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차에 짐을 모두 실은 후 선우가 말했다. 이번 여행 진짜 재밌었어요. 다음엔 또 어디로 가요? 어디든 우리가 함께 있으면 되지. 엄마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도 다음엔 산은 피하자. 너무 힘드니까. 아빠는 피곤한 얼굴로 말했다. 갑자기 선미가 뭔가를 발견했다. 저기 우리 모래성 근처에 무언가 있어요. 모두가 달려가 보니 모래성 옆에 작은 병 하나가 묻혀 있었다. 병 안에는 조그만 쪽지가 들어 있었다. 이게 뭐야? 선우가 병을 열어 쪽지를 꺼냈다. 쪽지에는 간단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가족과 함께한 시간은 세상에서 가장 큰 보물입니다. 모두가 쪽지를 읽고 조용히 웃었다. 그래. 이번 여행은 정말 우리에게 보물이었어. 아빠가 말하자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그렇게 가족은 또 하나의 추억을 안고 집으로 향했다. 집으로 돌아온 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예상과 달리 고요했다. 바닷바람에 지친 가족들은 잠시 조용히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선우는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고, 선미는 여행 사진을 정리하며 피곤한 얼굴로 화면을 응시했다. 이제 곧 집에 도착해요. 집에서 뭐 먹고 싶어? 엄마가 물었다. 라면요. 선우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아니. 어제 그렇게 맛있는 해물탕 먹고 이제 라면이야? 선미가 비웃으며 물었다. 라면은 별미잖아. 선우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아빠는 운전하며 한마디 거들었다. 그래. 집에서 라면 하나 끓여 먹는 게 최고의 피로회복제야. 엄마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래도 여행 끝난 날엔 조금 특별하게 먹는 게 좋지 않아요? 라면도 특별해요. 엄마, 선우가 진지하게 대답하자. 차 안은 웃음으로 가득 찼다. 집에 도착하자. 가족은 먼저 짐부터 정리하기 시작했다. 아, 이 짐들 언제 다 풀어요? 선미는 가방을 바라보며 투덜댔다. 내일 풀어도 되잖아. 선우가 간단히 대답하며 이미 거실 소파에 몸을 던졌다. 그래도 지금 해야 나중에 귀찮지 않아. 엄마는 부엌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아빠는 거실에 앉아 발을 쭉 뻗으며 말했다. 일단 쉬자. 짐은 천천히 풀어도 돼. 우린 느리게 사랑하는 가족이잖아. 엄마는 그 말을 듣고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느리게 사랑하는 건 좋은데.
느리게 일하는 건 좀 곤란해요. 결국 짐 정리는 엄마의 지휘 아래 모두가 조금씩 참여하며 끝냈다. 저녁 식사 시간. 식탁에는 라면 대신 엄마가 준비한 간단한 덮밥과 반찬이 놓여 있었다. 엄마. 라면은요? 선우가 실망한 목소리로 물었다. 내일 아침에 먹어, 엄마는 단호하게 말했다. 근데 이거 맛있다. 선미는 한 입 먹고 감탄했다. 그럼. 여행 중엔 외식만 하느라 집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잊었지. 엄마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맞아요. 집밥이 최고예요. 선우도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식사가 끝난 후 가족은 거실에 모여 여행 사진을 보며 추억을 나눴다. 이거 봐, 아빠가 낚시하다가 졸았던 거. 선미가 핸드폰을 들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건 전략적으로 쉬고 있던 거야. 아빠는 진지한 척 대답했다. 그럼 이건요? 선우가 또 다른 사진을 꺼내며 말했다. 걔한테 쫓기던 아빠 모습. 그건 내가 걔를 유도했던 거야. 아빠는 머쓱하게 웃으며 변명했다. 모두가 웃음을 터뜨리며 한바탕 소란을 피웠다. 밤이 깊어지자 가족들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 하루를 마무리했다. 선미는 침대에 누워 사진들을 정리하며 혼잣말로 말했다. 이번 여행 진짜 특별했어. 다음에도 꼭 이렇게 다 같이 갔으면 좋겠다. 선우는 게임을 멈추고 속으로 다짐했다. 다음엔 내가 더 적극적으로 가족을 도와야지. 아빠와 엄마는 거실에서 작은 병을 꺼내 쪽지를 다시 펼쳐보았다. 가족과 함께한 시간은 세상에서 가장 큰 보물입니다. 엄마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진짜 그런 것 같아. 아무리 시끌벅적해도 이 시간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싶어. 그러게. 우리 가족. 최고야. 아빠는 쪽지를 조심히 병 속에 넣으며 속삭였다. 그날 밤 집안은 바닷바람이 아닌 가족의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 찼다. 일상으로 돌아가기. 여행이 끝난 후 가족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선미는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바다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며 자랑했다. 이 사진 봐봐. 이건 내가 만든 모래성이고. 이건 우리 가족이 걔한테 쫓기던 사진이야. 선미가 핸드폰을 보여주자 친구들은 크게 웃었다. 너희 가족. 정말 재밌는 사람들 같아. 친구들이 감탄하며 말했다. 선우도 학교에서 여행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 아빠가 낚시하겠다고 큰 소리 쳤는데 결국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진짜? 그래서 뭐 했어? 친구가 물었다. 그냥 물놀이하고 모래성 쌓았지. 근데 그게 더 재밌었어. 한편 엄마와 아빠는 회사로 돌아가 각자의 업무를 시작했다. 엄마는 동료들에게 말했다. 이번 여행 진짜 소란스러웠지만 좋은 추억이었어요. 가족과 함께라서 더 특별했죠. 그럼 다음에도 또 가야겠네. 동료가 웃으며 물었다. 물론이죠. 근데 다음엔 조금 더 조용한 곳으로 갈 거예요. 이번엔 너무 시끄러웠거든요. 엄마는 장난스럽게 대답했다. 아빠는 동료들에게 바다에서 겪은 일을 과장하며 이야기했다. 그래서 내가 그 큰 개를 유인했지. 우리 가족은 내가 없었으면 위험할 뻔했어. 진짜?
근데 어떻게 유인했는데? 동료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그냥 조개 껍데기를 던졌어. 아빠는 고개를 극적이며 웃었다. 저녁이 되자 가족은 식탁에 모였다. 여행 이후로 식사 시간은 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오늘 하루 어땠어? 엄마가 물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우리 사진 보고 엄청 웃었어요. 선미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나도. 모래성 얘기하니까 친구들이 우리 가족이 재밌다고 했어. 선우도 신나게 대답했다. 그래. 우리 가족은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가족이지. 아빠가 흐뭇하게 말했다. 근데 다음 여행은 어디로 갈까요? 선미가 물었다. 이번엔 해외여행 어때? 아빠가 제안했다. 해외요? 어디요? 선우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아직 정하진 않았어. 근데 분명 멋진 곳일 거야. 우리 가족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 아빠는 자신감 있게 말했다. 다음엔 걔한테 쫓기지 않길 바랄게요. 엄마는 장난스럽게 말했다. 모두가 웃음을 터뜨리며 다음 여행을 상상하기 시작했다. 또 다른 모험을 향해 시간이 흘러 가족의 일상은 다시 바쁜 흐름 속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여행에서 느꼈던 따뜻함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주말 아침 엄마는 식탁에서 차를 마시며 가족들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꺼냈다. 여러분, 다음 여행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어요? 또 여행이요? 선우는 놀라며 핸드폰에서 눈을 뗐다. 이번엔 어디로요? 해외로 갈까? 아빠가 웃으며 말했다. 내가 지난번에 말했잖아. 이번엔 우리 여권 만들어서 해외로 나가자고. 진짜요? 그럼 비행기 타는 거예요? 선미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그렇지. 그리고 이번엔 완벽한 계획으로 출발할 거야. 모든 걸 철저히 준비해서 실수 없게. 아빠는 손으로 테이블을 탁 치며 자신감을 보였다. 근데 아빠. 지난번에도 완벽한 계획이라며 모래성 만들었는데. 결국 파도에 다 휩쓸렸잖아요. 선우가 웃으며 말했다. 그건 자연의 힘을 과소평가한 거지. 이번엔 달라. 아빠는 변명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여행 준비는 가족 모두의 몫이었다. 엄마는 항공권과 숙소를 예약하며 실용적인 계획을 세웠고, 선미는 여행 중 찍을 사진의 콘셉트를 고민했다. 우리가 유럽으로 가면 어때요? 파리에서 에펠탑 앞에서 사진 찍고 싶어요. 선미가 설레는 표정으로 말했다. 그럼 나는 스페인에 가서 축구 경기 볼래요. 선우가 크게 외쳤다. 유럽은 좋지만 너무 멀잖아. 이번엔 가까운 동남아로 가는 게 어때? 엄마가 현실적인 제안을 했다. 동남아? 태국도 괜찮겠네. 거기 가면 코끼리도 볼 수 있잖아. 아빠는 동의하며 지도를 펼쳤다. 여권 사진을 찍는 날, 가족은 또 한바탕 소란을 벌였다. 선미는 머리를 고데기로 다듬으며 말했다. 사진이 평생 남을 텐데. 완벽해야 해. 선미야. 여권 사진은 예쁘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규정대로 나오는 거야. 엄마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노력은 해야죠. 선미는 고집을 부렸다. 선우는 반대로 무덤덤했다. 그냥 찍고 말지. 뭐 그렇게 신경 써. 결국
모두의 사진이 나왔고 아빠는 결과물을 보며 말했다. 역시 나이 드니 얼굴이 잘 안 나오는구만. 그건 사진 때문이 아니라 아빠 때문이에요. 선우가 농담을 던지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여행날이 가까워지며 가족은 점점 설레었다. 출발 전날 밤 엄마는 가방을 점검하며 말했다. 다들 짐 제대로 챙겼지? 이번엔 빠뜨린 거 없도록 확인하자. 걱정 마, 이번엔 완벽해. 아빠는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비행기에서 뭐 먹어요? 기내식 맛있을까요? 선미가 물었다. 글쎄. 기내식은 복불복이지. 하지만 이번 여행은 먹는 것보다 우리가 함께하는 게 더 중요해. 엄마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드디어 출발 당일. 가족은 공항에서 체크인을 마치고 비행기를 탔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창밖의 풍경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며 선우가 말했다. 우리 진짜 해외로 가는 거예요? 믿기지 않는다. 그렇지. 이번엔 새로운 모험이야. 아빠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선미는 핸드폰으로 창밖을 찍으며 속삭였다. 이번 여행도 분명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거야.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여행도 특별하니까. 비행기가 구름 위를 날아가며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느리지만 매 순간이 특별하고 따뜻했다. 다음 여정에는 어떤 웃음과 감동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건 아마도 그들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채워질 것이다. 결론, 느리게 사랑하는 것의 의미. 이 가족의 이야기는 소란스럽고 어리숙한 순간들로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사랑과 깊은 교훈이 숨어 있다. 그들은 완벽하지 않다. 때로는 서로 다투고 어설픈 계획으로 실수를 반복하며 예측할 수 없는 일들에 부딪힌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이 쌓여 서로의 삶을 특별하게 만든다.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도 이 가족은 느리게 사랑하는 법을 안다. 느리다는 것은 무관심하거나 나태하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온전히 누리는 것을 뜻한다. 결국 가족이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그 안에 작은 실수와 우연조차 소중한 추억으로 남는 곳이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삶의 속도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눈앞의 사랑을 천천히 음미하는 법을 배운다. 사랑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 느릴수록 더 오래, 더 깊게 이어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느리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다. 이 이야기를 읽은 후 어떤 메시지를 받았나요? 그렇다면 비밀로 유지해 주시고 댓글 번호 1을 남겨주시고 최신 동영상을 기다리기 위해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